기본적으로 그 CO2 오너리 시스템이나 또는 이 설프가 들어가서 복잡한 시스템이나 간에 이 핵심적인 사항이 우리가 둘 다 이렇게 일렉트럴 밸런스를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픈 시스템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가 이 클로스드에서는 다 안으로 이렇게 퓨어로 들어갔죠. 근데 오픈 시스템에서는 H 하나는 정상적으로 잠수하고 다른 것들은 다 봉기대로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스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항상 H가 주변에 원군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뭔가 있어서 최소한 어떤 양각 구도가 됐죠. 두 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뭐 H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H가 남을 수도 있고 그때 크로스 시스템에서는 그게 탄력적이었는데 오픈 시스템의 차이점은 항상 좌변은 H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은 이제 크로스 시스템은 똑같은데 이 오픈 시스템에서는 좌변은 강한 게 아니라 수소로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우변에서는 다시 수소와 분갈 정도로 강한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만나는 사실은 이 C 토탈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가장 강한 좌변과 가장 강한 우변을 찾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든 저 문제든 가장 강한 좌변은 항상 마이너스 이온이 하나인 HCO3 마이너스 또는 여기 같은 HSO4 마이너스니까 일가해일된 설프들이 그 좌변으로 오니까 탄소보다 여기서 먼저 만날 테고 여기서는 설프 같은 게 없으니까 수소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먼저 만나서 5.68 정도에서 떨어지고 이것은 그 좌측으로 시프트해서 4.68 정도에서 만나요. 결국 문제를 풀면 H는 HCO3 마이너스가 되고 HCO3 마이너스는 K1 값과 헬리상수에 의해서 풀어지니까 이 값 자체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두 개 같으니까 H는 여기 루트 씌워주는 게 바로 H겠죠. 루트만 씌워주면 밑에 보면 똑같은 형태가 되죠. 둘 다 H는 일가 프로톤의 성분을 만나서 똑같으니까 이 값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pH 값을 결정합니다. 수식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림적으로는 좀 복잡하게 돼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다 밖으로 도망 나와버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이론적인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의 모든 그림을 다 봤고 기말고사에서는 이 부분 꼭 한 20점 정도 규모로 질문을 하겠죠? 끄기는 게 어떻게 끄냐? 시스템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 HCO3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선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는 또 이 선이 보통 여러분 그려보면은
기울기가 1이 가다가 이 변곡점을 쓰기가 2인가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이 선이 또 아마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H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되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일가 프로토네이트 되는 거니까 뭐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림이 이제 좀 튀어나오는데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이건 이 기울기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것은 이제 이 변곡점에서 기울기 2로 되는데 그려보면은 이건 1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양이 복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픈 시스템도 완벽하게 설계해서 오픈 시스템은 상당히 간단하죠. 크로스 시스템이 항상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도 복잡하게 나오고, 이 4장 후반부에 연습 문제도 좀 후반부에 대해서 각자 조금 더 풀어봐야 되겠고, 자, 다시 유기화학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몇 가지 같네. 15쪽까지 갔으면? 오케이. 맞습니다. 15쪽까지 갔고. 15쪽 상단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걸 봤었죠. 자, 그 다음에 15쪽 계속해서 아이소몰리즘이라는 게 어떤 이성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성체를 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C2H6O. C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6개 있는 이런 형태. 산소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산소는 우리가 육가 외곽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말해서 2개가 부족하고 또 2개의 반팔이 있다고 했거든요. 2개의 반팔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C2H6를 반으로 찢은 CH3를 당겨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C2H6의 하나를 OH 알코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한쪽의 탄화수와 다른 쪽의 탄화수의 어떤 정중립적인 중간체적인 에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어떤 물질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여러분 교재 16쪽을 보시면, 출발한 화학식은 100%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OH가 알코올 형태로 돼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왼쪽 에틸 알코올 보일링 포인트가 78.5도가 됩니다. 또는 다이메틸 에테르가 돼서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23.6도가 되느냐. 이 어떤 물질의 성격성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다이메틸 에테르 같은 경우는 보일링 포인트가 워낙 낮으니까 쉽게 상온에서 기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에틸 알코올은 여러분
소주를 한 번 다 마실 때까지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병동에 남아있겠죠. 적극으로 바꿔보면은 취해서 술을 천천히 마셔보면 다이맥 셀프는 도망가겠고요. 이 본문의 16절 9절을 보면 There are many ways to solve this problem. In our example, a simple chemical test gives the answer. The liquid C2H6O called ethyl alcohol or ethanol reacts with the sodium metal to produce hydrogen gas and a new compound. 자, 이런 물질들은 소듐 같은 경우와 반응을 해서 H하고 NA에 대한 그 이온 교환 반응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on the other hand, the gaseous C2H6O called dimethyl ethyl does not react with sodium metal at all. 자, 이 dimethyl ethyl은 O가 어떤 굉장히 중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양쪽을 연결해주는 위치에 있으니까 쉽게 뭐 치환된다든가 이제 그러지 않는 전혀 다른 물질로 기능을 할 거예요. The most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is experimental result is that ethyl alcohol is represented by the structural formula in which one hydrogen is different from the other five. 하나의 수소와 다른 5개의 수소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성체 가장 극명하게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응용하면 문제 1-8번에서 C3H8O 앞서서 C2H6O 이 에탄 구조에서 수소를 하나 붙여줬는데 이제 프로판 구조에서 수소를 하나 붙여서 똑같이 탄소라는 걸 늘어나고 알코올 형태로 끝자리를 차지하든가 또는 메틸, 메칠이 메칠 에틸 형태의 대형으로 O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일단 1-9에 우리가 좀 기능적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잘 물어볼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물질을 제시할 때 17쪽 같은 경우 보면은 탄소가 50개고 수소가 12개다. 원칙적으로는 이 그림을 다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어떤 이성체가 되면 브랜치 체인을 해서 탄소가 두 번째 탄소에서 밑으로 하나 꺾였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 그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그림을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뼈대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네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런 그 5개의 탄소를 가진 물질들이 체인의 형태로 존재할 때 우리가 순열과 조합 형태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려보면은 지금 이제 3가지 그림이 중간에 나오고 오른쪽으로 꺾인 경우, 왼쪽으로 꺾인 경우, 또 중간에 펴진 경우, 굳이 하나 더 포함한다면 5개니까 이렇게 대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배열은 다 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항상 탄소 체인은 배열한 다음에 당겨보는 게 중요한데, 끝과 끝을 당겼을 때는 이런 게 다 똑같아지니까 그냥 이건 하나도 5개 다 펼쳐놓은 끝과 진짜 동일하니까 이건 어떤 이성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요 2개 개념은 실제적인 이성체 개념은 이건 뭐 아무리 집어당겨도 이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 자체가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5개의 탄소를 순열발사각으로 펼쳤을 때 몇 가지 구성이 되느냐. 이것이 어떤 이성체의 조합을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만들 수 있는 게 저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탄소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죠. 그래서 조합이 더 정폭하게 될 거고. 자, 근데 이렇게 뼈대가 다양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소도 붙여주고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걸 좀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따질 때, 자, 5개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펜탄 구조가 바로 이렇게 5개 펼쳐진 노멀 N 펜탄, 이렇게 명칭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가 쳐졌을 때 우리가 불러주는 아이소모로스 이소 펜탄. 그래서 출발은 5개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찌됐든 가장 긴 축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것은 펜탄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투, 메칠, 부탄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구조적으로 펜탄인데 펜탄의 이성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관점은 실용적으로 일단 몸통 가장 긴 체인은 어찌됐든 부탄이다. 어떤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냥 좀 theoretical하게 원점이,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건데, 둘 다 오케이. 어느 걸 중심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 완전히 십자 형태로 되었을 때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2개의 복잡한 이름이 만들어지겠죠. 니오펜탄. 자, 여기서 니오는 새로운 형태다라는 개념에서 니오펜탄, 뉴펜탄, 또는 2,2 다이메틸 프로판. 3개짜리 프로판에서 2번째 탄소에서 2번에서 2개의 메틸기가 붙은 프로판이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화학 물질을 언급할 때 그 최초의 출발은 그 최외 어떤 밸런스 일렉트론이 뭐 몇 개가 되니까 그 어떤 다트 라인으로 그 어떤 원소와 원소가 결합하는 걸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점을 찍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반파들. 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론을 점프해서 도약해서 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없나 하는 게, 이런 복잡한 식들, 수소와 탄소를 다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심플하게 이것이 바로 라인 이퀘이션, 성분식이라는 개념인데, 무슨 말인가니, 모든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한 번씩 60도씩 이렇게 탄소와 탄소가 만나면 끄트립니다. 무조건 탄소와 탄소. 자, 한 개의 점은 바로 하나의 탄소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치, 포인트. 점으로 생성되는 모든 점은 원 카본. 기본적으로. 자, 하나의 카본인데, 그리고 하나의 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두 개의 반팔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C와 C가 이렇게 있다면 탄소는 기본적으로 4개의 반팔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으나 여기에 숨어있는 수소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소의 수는 한 개의 점에서 4 빼기 선의 수. number of 하이드로젠은 4 빼기 number of line. 한 개의 점에서는. 자, 1번 탄소에서는 수소가 3개 숨고, 1번 탄소에서는 수소가 몇 개 숨게 됩니까? 3개를 써버렸죠. 2중 숨으니까. 한 개가 남게 되고, 자, 이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1번 탄소는 수소 3개 써먹고, 2번 탄소는 1개 써먹고, 다음 3번 탄소는 또 1개 남게 없죠, 그죠? 4번 탄소는 CH2니까 2개 남고, 이게 CH3가 되겠죠? 1, 2, 3, 5번에서는 다시 수소 3개. 이런 조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탄소가 2, 3, 4,
5개짜리 구조물을 그 중에 중간에 이중결합 되겠지만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심플하게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에 이중결합 하나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죠. 탄소 찍어주고 수소 찍어줄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앞서서 우리 노멀 탄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출발이 탄소 총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멀 펜탄. 이소펜탄은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네오펜탄은 십자가. 이 십자가의 정중앙은 탄소가 들어있는데 팔 4개를 다 써먹었죠. 수소를 받아들일 팔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나머지는 수소를 3개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조금 더 응용된 내용을 보면 이제 20쪽에 예제 1-1 Write a more detailed structural formula for 다음과 같은 요처. 자, 이런 요처를 이게 거꾸로 묻는 거거든요. 이 선분식 라인 이퀘이션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 그려라 라고 하니까 이 구조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탄소가 존재하는데 2번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형성되고 나머지는 단일결합 상태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몸통이 탄소 4개로 깔고 2번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로 변해집니다. 왼쪽에 있는 정도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오른쪽에 한 번 더 수소꽃을 피워주는 방향으로 그려도 좋고. 자, 그 다음에 20쪽에 포멀 찰지라는 개념 속에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단순 참고로 보면 Consider the hydronium ion H3O+. 자, 물 속에 물 분자에 아이고 이렇게 빨리 좀 보세요. 자, 물 분자에 가스분해가 있다면 물 더하기 수소 이온이 되겠고요. 그렇게 결합을 하면은 H3O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니um 아이온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의미를 보면 1-4와 식에서 the structure has 8 electrons around the oxygen and 2 electrons around each hydrogen so that all valence shells are complete. 자, 이 산소는 산소 주변에는 8개가 구성이 됐고 산소에는 2개가 구성이 돼서 완벽하게 밸런스 쉘을 다 맞춰서 Note that there are 8 valence electrons altogether. Oxygen contributes 6 and each hydrogen contributes 1 for a total of 9. But iron has a single positive charge. 자, 이렇게 구성 요소는 다 맞췄지만 결과적으로 과잉 수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하나 남게 돼서 so 1 electron must have been given away, leaving 8. 그래서 이런 8 electrons form 3 OH single bond.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수소와 산소 간에 연결된 형태를 보면 3개의 OH single bond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포멀 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12에서는 레저넌스에서
일종의 공명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합 상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그 과외 전자가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23쪽 보면은, 이건 그 반딩 할 때, 시그마 반드냐, 이런 그 2S, 2P, XYZ가 각각 어떤 식으로 외곽 전자를 채워나가는 그런 그림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산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할 때 서로 극성을 이해한다든가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림을 제시했다고 보시고, 26쪽에는 외곽 전자가 쳐나가면서 S와 P 오르비탈이 결합한 그림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뭐 유기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은 좀 건너뛰고 좀 실용적인 위주로 내용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29쪽에 가서 1-16 분자의 구조에 따른 분류. 1-16에 분자의 구조에 따른 분류라는데, 자, 제일 첫 내용이 acyclic compound.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A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 적부어 형태로 부정 반대를 의미한다는 정도. 그러니까 cyclic은 고리분수는 acyclic이라고 해서 사슬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생각하면 사슬이 간단하고 이것이 또 복잡해지는데, 영어로서는 보면 사이클이 단순하고 사슬이 A를 붙여서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 자, 어쨌든 acyclic organic molecules have chains of carbon atoms but no rings.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사슬 형태의 전반적인 정의하면서 카본이 링이 없는 형태로 변한다. As we have seen, the chains may be unbranched or branched. 가지를 쳤던 치지 않았던 사슬형. Pentane is an example of an acyclic compound with an unbranched carbon chain, whereas isopentane and neopentane are also acyclic but have branched carbon grains.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노멀 펜탄은 가지가 없는 그런 플레인한 형태로, 나머지 니오펜탄이라든가 이소펜탄은 가지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에이사이클릭 컴파운드들이 더 진화해서 나가는 거 보면 1-16B의 칼박실릭 컴파운드,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작용기 하면서 많이 봤을 텐데, 칼박실릭
carboxylic compound는 contain rings of carbon atoms. The smallest possible carboxylic ring has 3 carbon atoms, but rings may come in many sizes and shapes. 자, 그래서 그림 1-11번 아래쪽 보면은 실제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볼 수 있는 뭐 에이사이클릭 컴파운드들이 소개가 되는데 지금 제라니오 오일 오브 로지스 장미에 나오는 향 기름 같은 이런 형태를 띠고 펩테인 기름 속에 들은 펩테인 뭐 여러 가지 소개가 되는데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요 부분을 30쪽에도 뭐 무스콘, 라이모넨, 벤젠 뭐 이런 이제 사이클릭한 것들이 소개되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1-17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른 펑셔널 그룹에서 교재 32쪽에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될 그런 외워야 될 부분들이 32쪽에 축약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유기화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 개 모든 게 다 더블 바이빙 하나 들어가는 자, 이 틀을 축으로 생각하면서 32쪽 보시면은 알카는 워낙 단순하니까 그냥 지나갔다 치고 알켄 구조 이중결합 관계에 있는 물질은 가장 심플한 폼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에펜이죠. 또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CH2, CH2 이중결합 하나 생기는 탄소 2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알킨 구조는 탄소 2개인데 3중결합이 형성되는 에틴이라고 해야 되는데 관용적으로 아세틸렌 우리가 요즘은 좀 보기 쉽진 않지만 뭐 이렇게 불꽃 튀겨서 댄지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게 바로 아세틸렌이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에 설감이 가서 접촉 불꽃 튀는 적이 아세틸렌 용접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이 있죠. used in welding 이렇게 옆에 설명이 달려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A 경우에 그냥 단순한 그룹이었고 B의 펑셔널 그룹. 자, 우리 수업 시장에서 봤지만 산소가 수소하고 결합된 형태로 알코올. 그 다음에 산소가 독자적으로 반팔 이용한 에텔. 여기 이제 설명도 재밌는데 지금 알코올로 소개된 최초의 샘플이 CH3CH2OH. 자, 이것이 이제 에틸 알코올의 대표적인 정도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CH2를 빼버리고 CH3OH, CH3, CH2OH. 보세요. 이게 차이가 뭐지? 사람을 먹으면. 이건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돼?
차이가 뭐예요? 준수, 이 차이가 뭐예요? 꼭 죽지는 않고, 눈이 이제 맛이가 실명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많이 먹으면 좋겠죠. 한때 이렇게 술에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게 하여튼, 탄소가 두 개나 하나나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맥주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온갖 술들은 기본적으로 메틸 알코올로 만들어야 되는데, 메틸 알코올은 공업으로 많이 만들어서 싸니까 가끔씩 이런 장난쳐서 황당한 기사들이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with two carbon oxygen bonds. 탄소가 두 개의 कार्본기를 산소가 산소 두 개를 공유해준 알데하이드기, 우리가 발암물질, 실내에서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CHOH,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탄소 하나 더 붙여주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술 같은 거 많이 마시고 나서 머리가 아플 때 이제 그런 숙취 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든가 이렇게 알데하이드 계열이 CHO, 그 다음에 케톤 계열은 C와 O가 연결된 단순한 형태,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칼박실릭 애시드는 COH, 이중결합 관계와 알코올을 동시에 갖춘 것. 에스터는 이 C와 O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한쪽은 이중결합, 한쪽은 단일결합으로 들어가는 에스터. NH2가 결합한 아민 계열, 그리고 C와 N이 삼중결합으로 들어가는 사이나이드, 그 다음에 OC, NH2 형태로 들어가는 프라이머리 아마이드, 그 다음에 33쪽 설퍼가 들어가서 설퍼와 수소가 결합한, 마치 OH처럼, 설퍼 내용은 흥미로운 게, 지금 설퍼는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OH와 같은 역할, SH로 치올이 되고, 두 번째는 그냥 O가 탄소를 양분하듯이 이중결합, 단일결합 양쪽으로 에테르 같이 있기 때문에 치오에테르. 치오는 황이고, 에테르는 산소에서 같듯이, 그러니까 황도 똑같이 산소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2, 33쪽에 나온 이름들은 시험에서도 뭐 어떤 이름으로 그려봐라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34쪽 숙제는 아니고 문제 1-27, 8, 9 문제도 많이 나오죠. 1-38 그리고 뭐 이게 다들 쉬운 문제인데 이걸 뭐 다 숙제로 낼 수 없고 최소한 34쪽, 35쪽 정도까지는 수업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위주로 기말고사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37쪽 알칸과 시크로알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쉬운데 이것 뒤로 가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좀 공간적인 3차원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